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에 음성에 가까운 그냥 음성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20대 후반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한번 유튜브를 켜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20살 때 재수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기숙사 학원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요. 기숙사는 단체 생활이거든요. 단체 생활이고 근데 거기가 친목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소수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친목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가 긴장을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단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진짜 화장실을 엄청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그것도 뭔가 눈치 보였어요. 그리고 잠을 하루에 6시간만 자게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가뜩이나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6시간 이제 12시에 자서 6시에 기상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12시에 잠에 들면 거의 새벽 3시 반쯤에 잠에 들거든요. 아무리 전날 피곤해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있었던 거죠. 6시간만 자도 피곤한데.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면 몇 배로 더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장염에 걸렸고요. 장염에 걸린 날 기숙사에서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기숙사가 완전히 시골 깡촌 마을에 있는 곳이었었어요. 병원이 정말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을 정말 1시간인가를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링거를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이 저번에 놔주신 주사를 맞았더니 갑자기 팔이 잘 안 움직이고 아파요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응급실도 가뜩이나 굉장히 열악해 보였고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뭔가 안심되지 않는 느낌의 믿음직스럽지 않은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환자까지 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장염 걸려서 링거를 맞았을 때 좀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그 링거 중에서 장염 맞는 링거 중에서 맞으면 되게 불안해지는 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은데 좀 응급실이 저의 불안한 감정을 더 자극해서 링거를 못 맞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안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예 기숙사 학원 가는 빠이찌엔 하고 짐 싸서 나왔습니다. 퇴소를 했고요. 그 상태로 집에 와서 일반 집 근처에 있는 재수학원을 다니다가 망해서 정말 현역 때와 똑같은 성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도 1살 어린 친구들하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튼 대학교 4년도 참 솔직히 이게 대학을 갔던 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도 등록금 내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내가 대학을 좀 원하지 않는 곳을 갔지만 그래도 대학에 가서 열심히 생활해서 뭔가를 배웠다,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4년 허비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대학을 다닌 내내도 너무 힘들었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과도 조별과제 하다가 그냥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라서 몰랐는데 재수학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내가 단체 생활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단체 생활이 안 맞는 걸 넘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튼 그렇게 대학교 4년이 지나고 한 1년, 2년을 그냥 알바만 하다가 보냈던 것 같아요. 나 1년 정도를 알바만 하고 보냈고 그 뒤에는 작은 아주 조그만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런 너무 저희 인생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시죠? 여튼 지금 20대 후반이 되었고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무난해 보이지만 그리고 아주 쉽게 아무 노력 없이 살아온 결과 마냥 초라한 결과가 되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나름 고군분투를 하고 살았었답니다. 일단 맞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시작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일몰이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도 사실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조별과제에서 너무 혼자 정신을 못 차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별과제 하던 분들한테 욕을 먹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이것 때문에 대학 생활이 망했던 것 같거든요. 여튼 일몰이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일몰이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인관계에서도 뭘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하하호호 서로 어울리는 걸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릴까?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너무 신기했거든요. 중학교를 가서도 공감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저거에 웃고 왜 쟤네들이 저거에 화가 나고 이 미묘한 기류는 왜 생긴 것이고 이런 것들 전혀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가 차츰차츰 나아져서 중3 때 갑자기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잘 지냈죠. 근데 이제 20살 성인이 되니까 다시 한번 그 초딩 때 느꼈던 뭔가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나 뭔가 좀 남들과 다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하는 그런 것들이 20살에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만 나를 싫어하면은 뭐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이지만 나도 저 사람들이 싫어. 제가 누군가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저라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상당히 사람을 가리는 편이더라고요. 그냥 혼자 되면 혼자 됐지. 저렇게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저런 이상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 저도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튼 근데 총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족한데 이제 그냥 조금 부족한 겸손한 느낌으로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 다 큰 성인인데 이제 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끌고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열정적으로 내 밥벌이면은 하고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직장에서 일 못한다고 잘려가지고 백수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도 이렇게 세상에 잘 적응해 보려고 사실은 나름 발버둥 많이 쳤던 것 같은데 많이 울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은 되게 막 산 사람처럼 됐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 마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다.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사회가 규정하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게으르고 혹은 나쁜 짓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삐뚤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악하다. 사회 갱생 불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막 범죄 저지르고 너무 막 살고 내 인생도 망했는데 뭐 네 인생도 망해도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만 같아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 싫어했는데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생긴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세모나게 각지게 생긴 사람이 세모인 사람이 네모인 세상에 맞춰서 나름 그 모서리들을 피 흘리며 깎아도 그 네모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피는 철철 흘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네모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들과 나란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름 이 세상에 잘 적응해 보려고 좀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인 어떤 특징적인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이든 나름 세상에 잘 적응해 보려고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만 세상이 너 왜 그따위로 하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식으로 자꾸 채찍질을 하면 이게 사람이 삐뚤어지고 된단 말이에요. 삐뚤어지고 싶어져요. 이렇게 되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채찍질을 막 해대면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전 절대로 그런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해도 그거를 세상이 갚아주려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더라고요. 결국 그 해악을 내가 만약 끼쳤을 때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은 나한테 아무 짓도 안 한 선량한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9%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튼 일단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자폐아를 보는 좀 관점에 대해서도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게, 저 사실은 고백하자면 어릴 때 친구가 자폐아인 일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꾸 옆에서 상동 행동을 하고 자꾸 저를 만지고 좀 저한테 자꾸 터치를 한다던가 저의 물건을 만진다던가.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저희 집에 가끔 또래인 사촌이 왔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느닷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저희 물건을 막 함부로 만지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저의 바운더리, 나의 공간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성격이에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자폐아 친구들은 그걸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죄책감이 드는 한편 너무나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감정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많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미운 감정이 올라온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속 좀 그런 죄책감도 빠지고 그랬었죠. 근데 자폐아가 물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보호자의 제지 없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거는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행동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나 불편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는데 저 사람 보호자 뭐해? 저 사람 자폐가 있어도 뭐 난 신경 안 써. 난 내가 불편하니까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난 싫어. 이렇게만 딱 잘라서 생각하고 그 자폐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님이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고통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싹둑 시선을 그냥 돌려버리면 그것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왜냐면 물론 그 자폐를 가진 그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저는 그 부모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그거는 정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도 어렴풋이라도.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의 일부분, 이 사회에 도무지 적응할 수가 없는 어떤 내가 평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나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의 그런 어떤 특성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끌고 나가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도무지 안 되겠는데
난 도무지 이 아이를 끌고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자신이 없어.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아이는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렇듯이 내 안에는 바뀌기가 너무나도 힘든 선천적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마치 그거 같아요. 내 안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폐아와 같은 아이를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끌고 나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참 너무 막막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 안의 자폐아와 같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특성들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의 발목을 얼마나 많이 잡았고 나를 얼마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다루기 힘든 녀석인지를 스스로가 지칠 만큼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세상은 내가 나름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이 아이를 이 자폐아와 같은 나의 어떤 특성 그 아이를 그래도 잘 달래가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세상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런 너의 어떤 특성을 왜 너는 통제하지를 못해? 너의 의지 문제 아니야? 너의 태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한단 말이죠. 굉장히 냉담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은 경쟁사회거든요. 사실은 누가 뭐래도 경쟁사회예요. 생존게임이고 더 좋은 자원을 누가 남을 속이고 같은 동료와 암투를 벌여서라도 그 파일을 내가 더 많이 가져오고 좋은 거를 내가 더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시스템 되어 있고 여기서 무슨 평안이 뭐니 그거는 그 이후의 이야기인 거고 근본적으로 세상은 약육강식 아래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세상에서 그 한 명 한 명 개인 한 명 한 명이 뭐 자기 안에 어떤 자폐아를 잘 달래가면서 끌고 가는 그런 노력들은 뭐 중요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세상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냉담한 세상의 태도가 정말 자폐아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기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자비를 바라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많이 내려놔야죠. 그건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많이 너그러워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끝도 없이 어디까지든 지옥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계속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자폐아들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그런 어떤 관심을 좀 갖고
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자폐아를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하게 보는 시선이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분들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참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어떤 놈, 어떤 아이, 그 아이들을 애써 끌고 가는 우리 서로 개인 개인 한 명 한 명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럼 참 좋겠다. 이런 바램에서 한번 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책을 봤거든요. 지니 스펙트럼이라는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그 책을 밀리 서재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았고, 사실 저는 미혼이고 지금 사실 저하고는 어떤 상황도 겹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감되는 말들이 많았고 너무 제가 다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에 있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아이, 나라는 놈, 나라는 아기를 죄송해요. 나라는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하면 될지, 너무너무 느린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나 자신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았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요. 책 제목이 저속 성장 육아일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